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유엔 안보리는 유례 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각 이사국들의 의지가 담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동안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북한 핵과 북한 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북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과 세계 각국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 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 공격과 핵탄두 사용 준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테러 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테러 방지법이 추진된 지 15년 만인데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테러 방지법과 함께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왔지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 2014년 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하였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 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 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이버 안보 태세 강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면서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 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 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의 역대 최대인 15조 8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정책 수요자에게 100% 효과가 미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재정 사업들도 그 효과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규제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원할지를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감사원에서 여수시가 1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것을 모범 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을 설득해서 국토부의 입지 제한 변경 승인을 받아냈고 관계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투자자가 계획대로 공장 용지 조성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뚜렷한 사명의식으로 전력을 다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수석실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서 핵심 개혁과제 담당자들과 대민 접촉 공무원들이 국민 체감 성과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1년 반 전 대전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왔던 대학생과 예비 창업자들이 지금은 당당한 벤처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고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무대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혁신센터와 전담 기업의 고용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이번 달부터 정규 직원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학생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생동감이 넘쳐났습니다. 1년 반 전에 대구, 대전을 시작으로 처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던 때에 있었던 창조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은 이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출되는 성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고용존 설치, 지역 규제 프리존의 거점 기능 등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더 큰 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수석들과 부처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천병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많은 이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창조 경제는 또 다른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창조 경제의 글로벌 진출은 기술을 파는 것보다는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창작자와 기업인들은 힘들더라도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좋은 기술은 대기업이 사가고 더 좋은 기술은 구글 같은 외국 기업이 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래의 삼성, 미래의 현대를 만들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들의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해외에 좋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좋아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업과 기술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창조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R&D의 혁신적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R&D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R&D가 연구비를 받기 위한 연구 용역 포맷에만 맞춘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 수석과 부처에서는 우리 R&D의 혁신을 위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안착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쌓여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4대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해왔고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 경제 발전의 핵심 열쇠로 서비스 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1500여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되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서비스 산업 기본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견법도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 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